됐어? 잘 봐. 정류장치를 배우려고 해. 잘 봐. 정류장치야. 정류장치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자, 정류장치를 배우려면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 교류와 직류를 배워야 되는데 잘 봐. 교류를 먼저 가자. 교류가 뭐냐라는 거야. 교류. 교류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 양방향으로 간다. 양방향. 그러니까 교류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양방향으로 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야. 전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돼. 알겠니? 그런데 얘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건 이상하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양방향으로 가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바뀌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우린 이렇게 표시를 해. 마치 태극 문양처럼. 그래서 전류가 봐봐. 이렇게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극이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겠지. 그럼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됐니? 근데 순간적으로 얘가 무슨 극으로 바뀌어? 플러스 극이 이 방향으로 바뀌고 이 방향이 마이너스 극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도 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양방향으로 간다고. 이런 게 있어요? 니네가 쓰는 건 다 교류야.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자, 여러분들 형편이 어렵고도 전기는 집에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스위치를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안 해. 안 하잖아. 왜? 우리가 쓰는 건 다 교류니까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야? 그런 거 없어. 그냥 갖다 꽂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다 교류를 쓰는 거야. 알겠니?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주 고전압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생활 속에서 뭐야? 220V. 고전압을 쓰려고 교류를 쓰는 거야. 그럼 이 꼬마 전구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라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방향으로도 흘러가는 거야. 양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게 그래프가 돼. 이게 시간이야. 이게 Y축이 전류야. Y축이 전류야. 그래서 전류가 한 플러스 방향으로도 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가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그래서 이 꼬마 전구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보면 계속 깜빡깜빡 끼는 거야.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시간 간격이 어때? 엄청 짧아.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건 얼마야? 60Hz야. 그러니까 1초에 60번이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1초에 몇 번 깜빡이는 거야? 120번 깜빡이는 거야. 갈 때 올 때. 그러니까 1초에 120번 깜빡이는 걸 인간의 눈은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 거야. 마치 계속 그렇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형광등이 지금 1초에 120번 깜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뭐 써? 교류 쓰는 거야. 이해됐죠? 됐어? 그럼 직류 뭐야? 그래 한쪽으로만 가는 거 있어. 한쪽으로 가는 건 뭐 있을까? 건전지 넣는 거. 건전지 넣는 거. 건전지 넣는 건 다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만 전류가 가겠지. 그래서 건전지 끊는 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가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건 다 뭐가 돼야 돼? 직류가 되는 거야. 직류가 돼. 직류야. 직류. 그래서 니네 생활 속에서 건전지 꽂아? 다 직류야. 됐니? 선생님 지금 마이크 차고 있잖아. 이거 아까 건전지 채워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거? 직류야. 직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직류야. 또 뭐 있을까? 그래 니네 휴대폰 다 직류야. 여기 안에 니네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렇지 건전지 들어있어. 이 안에 배터리? 너무 본토 발음이 많다. 배터리. 됐니? 배터리. 이 안에 배터리 있다. 배터리. 선생님 없는데요? 이게 분해하면 배터리 있어. 그럼 배터리 넣는 배터리 넣는 거 하고 왜? 내가 옛날에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배터리 했는데 요 앞에 앉은 놈이 내가 배터리 할 때마다 옆에서 배터리. 내가 배터리 할 때마다 이 새끼가 배터리. 배터리 할 때 배터리. 야! 그랬더니 배터리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더라고. 근데 그 새끼한테 그 수업할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자꾸 배터리 하는데 자꾸 내가 배터리 하게 되네. 알겠니? 그런 놈들이 있어. 알겠니? 아무튼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배터리 들어있다.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류의 전원이 흐르는 거야. 직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렇지. 저전압을 쓸 때 유리해. 얘는 고전압 쓸 때 유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은 왜 직류를 쓰는 거야? 그렇지. 저전압을 쓸 거거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뭐야? 그렇지. 휴대가 용이하잖아. 직류. 건져줬으면. 쟤는 어때? 고전압을 쓰는데 휴대하기가 좀 그렇지. 그래. 그리고 휴대폰은 저기다 뭐야? 직류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바로 뭐 있어? 안 보이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됐니? 그 장치의 이름을 뭐라 그래? 정류장치. 그러니까 정류장치라는 건 뭐야?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있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알겠니? 정류장치라는 게. 뭐가 있을까? 휴대폰, 직류, 전기 코드는 교류, 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려면 그래, 휴대폰 충전기가 있어. 휴대폰 충전기는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를 받아서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서 저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배터리 저장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정류장치라 그래. 알겠니? 그럼 그 정류장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야. 그게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그래서 교류는 양방향으로 가는 거, 직류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정류장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전류가 양방향으로 가는 거.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그래서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됐니?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정류작용이라고 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걸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다이오드는 뭐야? 다이오드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다이오드는 아주 쉬워요. 바로 뭐야? 아까 배웠던 뭐 있어? N형 반도체 있지? 아까 배웠던 N형 반도체 있다? 아까 배웠던 P형 반도체 있지? 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뭐 하는 거? 그냥 접합시켜 놓은 놈. 접합시켜 놓으면 그걸 다이오드라 그래. 다시 갑니다. 아, 다이오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실제 모양이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는 소자. 그냥 결합되어 있어요. 할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봐야 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는 거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약속 하나 해야 되는데 N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다. 불순물로 뭐 넣니? 불순물로 뭐 넣지? 15족 원소지. 뭐가 하나 있지? 인. 그래서 뭐가 남지? 전자가 남겠죠. 15족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P형 반도체는 뭐 있었지 아까? 전자가 모자랐지. 되니? 양공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되니? 그래서 N형 반도체가 P형 반도체랑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되니? 자, 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니? N형 반도체가 여기 무슨 극이야? 얘 무슨 극이야? 요거 마이너스 극. 얘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 이렇게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과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면 이러면 전류가 흘러.
왜 흐르는지 볼게. 여기에 뭐 있다고? 불순물 때문에 생긴 뭐가 있어야 돼? 전자가 있고. 여긴 뭐 있어야 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 그렇지. 양공 구멍이 있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 극이 이 전자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밀어낼 수 있지. 전자 대 전자, 마이너스 대 전자는 무슨力작용해야 돼?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기, 전류란 전자의 이동이라 그랬겠지. 다시 전기가 뭐야? 전기, 전기의 정의가 뭐야? 전기란 전자의 이동이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전자니까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됐니?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한다. 반대로 한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근데 이번엔 여기에 뭐 있어야 돼? 여기에 P형 반도체, 여기에 N형 반도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N형 반도체에 뭐 있어야 돼? 전자가 있지. 여기는 뭐 있어야 돼? 양공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와?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이쪽으로 와래? 됐니? 그럼 이 양공은 어때야 돼? 전자가 없는 공간이지. 근데 약간 얘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아.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물리학에서 배우는데 양공은 플러스 홀이야. 그러니까 마치 플러스처럼 움직여.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저건 전류가 안 흘렀다고 표현하는 거야. 전류가 흘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나온 개수만큼 다시 전자가 여기서 나오면 나온 개수만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중학교 2학년 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돼. 나간 전자만큼 전자가 들어와야 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하나 암기합니다. 또 두 번째 암기네 오늘 배운 거. 그래서 N형이 무슨 극과 연결되고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고 P형이 무슨 극과 연결될 때 플러스 극과 연결될 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N마 P풀 뭐 이렇게 외우라고 봐요. N마 P풀, N마 P풀, P풀, N마 P풀 뭐 이런 뜻이야.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P풀이라는 뜻이 있어. 알겠니? P풀. N마 뭐야? 그런 말이 있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땐 전류가 흘러.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류장치라는 게 뭐야? 한다? 정류장치 조금 어렵게 설명해 줄게. 정류장치라는 건 뭐야? 라는 거야. 잘 봐. 어렵게 설명해 줄게. 여기가 꼬마 전구야. 그러면 N형과 P형이 결합되어 있는 걸 이걸 뭘 한다고? 다이오드야. 그럼 다이오드가 설치된 꼬마 전구라고 부르면 돼. 자, 갑니다. 얘가 이제 뭐야? 얘가 뭐야? 짠! 뭐가 연결된 거야? 교류가 연결된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얘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얘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왜? N마 P풀. N형이 마이너스에 연결되고 B형이 플러스에 연결된 거지. 그럼 현재 여기서 쫙 해서 전류가 흘러. 그럼 저 꼬마 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교류는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극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죠. 왜? N마 P풀. P형이 플러스랑 연결되는데 마이너스랑 연결됐지. P형이 마이너스랑 연결되고 N형이 플러스랑 연결되겠지. 그럼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돼? 안 흘러.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근데 순간적으로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되면 불이 안 들어오겠지. 그럼 이 꼬마 전구는 어떻게 돼?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겠지. 즉 뭐가 돼야 되겠어?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인위적으로 그곳만 어떻게 돼? 직류로 흐르게 한 거야. 왜? 그곳만 직류가 흐른다는 건 이 꼬마 전구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갈 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설명. 이번엔 조금만 흐르도록 바꿔서 설명.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보자. 여기다 다이오드를 연결했어. 이게 P형, 이게 N형. 그 다음에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어. 그럼 여기도 꼬마 전구를 여기다 두고 여기에 얘가 뭐가 돼야 돼? P형, N형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 N형, P형.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합니다.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어디 불 들어와? P형이 누구랑 연결돼야 돼? 플러스가 연결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이쪽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P형이 플러스랑 연결됐어. 그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근데 얘가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쭉 가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N형하고 만났지 플러스가?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지금 이게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 꼬마 전구는 불이 들어오는데 이 꼬마 전구는 불이 안 들어오겠는데. 됐니? 근데 순간적으로 누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게 교류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엔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겠지. 근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네.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는데. 그럼 이 꼬마 전구 A하고 이 꼬마 전구 B라고 하면 이 꼬마 전구 둘은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불 들어와 있을 수가 없네. 여기가 불 들어오면 얘는 꺼지고 얘가 불 들어오면 얘는 꺼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반짝 들어오게 돼 있네.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을 텐데. 어디서 본 적 있어?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분명히 내가 교류 한 곳에 갖다 꽂았는데 불 들어오는 게 다르지. 되니?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있어? 레온사인 간판들 있지. 깜빡깜빡 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 휴대폰에도 있는 거지. 되니? 뭐 있어야 돼? 분명히 우리 휴대폰은 직류지. 근데 꽂는 건 교류지. 그러니까 그 충전기가 뭐야? 다이오드 역할을 해서 교류를 직류로 아주 다운시켜가지고 충전기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정류장치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별거 아니네 그러면. 다이오드는 뭐야? 그렇지.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하는 거야.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야. 아주 여러 용도를 쓸 수 있어. 아주 여러 용도로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야. 이런데.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다이오드야. 근데 얘는 보통 다이오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이 빛이 다이오드로 가면서 어떻게 돼? 빛이 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다이오드인데 이번에 어때?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빛이 나게 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제 이름이 뭐라 그래?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빛이 나게끔 하는 거야. 이것도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하고 똑같은 원리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언제 배우냐면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 가면 이 원리를 배워. 지금은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이 그냥 다이오드를 알면 똑같은 원리로 이 원리로 빛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그래. 돼. 못 내. 설명해도. 알겠어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가면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전자가 가면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 알겠니? 전자가 가면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어때야 돼?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나오거든. 그 에너지 차이를 인간이 요즘 뭐 할 수 있어?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조율할 수 있어. 그 에너지 차이를 조율하면 뭐가 나올 수 있어? 빛이 나올 수 있는 걸 인간이 찾아냈어. 인간은 겁나 똑똑하지 않냐? 그래서 같은 다이오드인데 그냥 다이오드에서 전자가 가는 거야. 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에너지가 조금 높아. 얘는 에너지가 조금 낮아.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나? 빛이 난단 말이야.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지금 그냥 그 정도만 가르쳐 줬을 거야. 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너희들
이상한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럴 건 없고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다이오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라 저걸 이용해서 빛을 만든 그래서 발광 이름이 뭐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앞에다 지랄 붙이면 안 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발광 다이오드 뭔지 알겠어? 요즘 발광 다이오드를 많이 쓰는 거야. 그 발광 다이오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LED. 그 우리 형은 다 LED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옛날 형광등이나 옛날 백열등에 비해서 뭐가 훨씬 좋아? 그래 열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알겠니? 백열등은 어때? 열효율이 너무 안 좋아. 전자가 지나가면서 됐니? 어떤 금속하고 니크롬선이야. 마찰을 통해서 빛이 났단 말이야. 근데 빛나는 건 5%고 95%가 뭐야? 열이 났어. 그래서 백열 전구는 사실 빛나는 것보다 뭐야? 열이 훨씬 더 많이 나. 열 손실이 되게 높아. 형광등은 어떻게 돼? 전자가 가면서 무슨 기체야? 헬륨 가스라든가 아르곤 가스하고 충돌이 돼. 무슨 기체야? 비활성 기체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막 쐈는데 전자가 가서 팅 하고 맞았는데 비활성 기체니까 무슨 반응은 안 일어나?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나는데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서 빛이 난 거야. 됐니? 그 백열등에 비해서는 열 효율이 좋은데 발전 효율은 좋은데 됐니? LED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LED 너무 좋잖아. 전기는 적게 들고 어때야 돼? 빛은 많이 나와.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둬야 돼. 그냥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인 건데 전류가 흐를 때 유기 물질 자체에서 빛이 발생한다는 걸 알겠어. 된 거야. 이건 설명 못 해줘. 됐니? 잠깐만. 설명 못 해줘요. 비슷한 걸 할게. 자, 봐봐. 비슷한 걸 설명해 줄 테니까 봐. 자, 보자. 하나만 보면 돼. 혹시 말이야. 이뻐. 뭐 이렇게 굉장히 이뻐. 너 겁나 이뻐 지금. 겁나 이뻐. 뭐 그지? 겁나 이뻐. 근데 잠깐 나 다시 뭐 하나만 설명해 줄래. 다이아몬드는 뭘로 돼 있어? 탄소 덩어리 돼 있지. 그럼 흑연은 뭘로 돼 있어? 탄소로 돼 있어. 그럼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차이점 뭐야? 그래. 똑똑하지. 190. 똑똑한 190. 3? 2? 193이냐고. 진짜. 190이야? 네, 그만 커라. 그만 커라. 왜? 되나? 선도 190 가까이 돼. 그러니? 너도 뭐 한 13cm만 더 크면 돼. 뭐 13cm만큼 뭐 차이 나냐, 그지? 됐어? 다시 간다. 이제 가녀라. 탄소 덩어리를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흑연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봐. 탄소야. 그럼 탄소는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지. 됐니? 4개 있단 말이야. 이게 탄소지? 이 4개가 전부 다 누구랑? 전부 다 누구랑? 탄소랑. 전부 다 누구랑? 탄소랑. 다 탄소랑 공유결합을 해버렸어. 4번 다 공유결합을 해버렸어. 아까 누구랑 같아? 순수 반도체 같지? 왜냐 아까 순수 반도체는 뭐라는 데 있어서? 규소처럼. 얘도 순수 반도체처럼. 됐니? 탄소가 4개를 모두 공유결합해버렸어. 그럼 얘가 누구야?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4개의 공유전자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탄소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탄소도 4번 결합한 거야. 다 탄소 4개랑 결합하는 거야. 여기 있는 탄소들도 다 4번 결합한 거야. 탄소가 모두 다 공유결합상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전류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흘러. 알겠니? 그럼 결합력은 세, 작아? 세지. 우리 전에 한번 돌멩이 배운 적 있잖아. 망상 구조물 같은 애잖아. 4번 공유결합하니까 결합력이 겁나 세겠지. 망상 구조물 뭐 있었어? 석영. 석영은 규소가 4번 다 결합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니? 이게 다이아몬드야. 자, 다이아몬드의 특징 뭐야? 겁나 강하다. 공유결합 4번 다 했다. 순수 탄소로만 돼 있다. 근데
흑연은 뭐가 달라? 그래, 하나 빼. 됐니? 뭔 말이냐면 저 중심 탄소가 지금 4개지? 하나, 둘, 3개인데 꼭 3개만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하지 못한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그게 누구야? 흑연. 흑연이 뭐야? 샤프심,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나 샤프심들은 이건 뭐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됐니? 탄소가 3번의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하나 공유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뭔 일이 일어날까? 이 전자 때문에 그래, 안정하지가 않아. 알겠니?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봐.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좀 크게 그릴게. 여기 좀 크게 그리면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공유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 있겠지. 여기도 공유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에 무슨 lực 생겨? 반발력 같은 게 생기겠지. 그래서 쉽게 반발력, 즉 입자와 입자 사이의 반발력에서 이게 쉽게 깨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샤프심 뭐 하는 거야? 종이다 긁으면 됐니? 그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야? 혼자 있는 전자들이 있으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됐니? 얘를 이렇게 해서 전기를 흘리면 어떻게 돼야 돼? 전기가 잘 흘러. 그 샤프심은 금속이 아닌데 유일하게 비금속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알겠니?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흑연. 알겠니? 이게 흑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는 발광장치라고도 하는데, 자, 봐. 이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 됐니? 샤프심을, 됐니? 흑연을, 이거 전부 다 뭐야? 흑연 가루야. 알겠니? 이 흑연 가루를 됐니? 어디다가 아주 얇게 저 한 층을 떨어내. 아주 얇게 한 층을 떨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엔 어때야 돼?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엔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알겠니? 이거 누가 제일 잘 만들어?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똑똑하지 않냐? 됐니? 이게 뭐야? 스카치 테이프지? 아주 얇고 넓지? 아주 얇고 넓은 거 난 이걸 갖고 왔지만 얘를 한 층을 흑연을 이렇게 붙여내는 거야. 됐니? 그러면 아주 얇은 흑연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한 층이 묻어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한 층의 흑연막이 있는 거야. 그럼 한 층의 흑연막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전기를 흘려보내면 여기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그 전까지는 어디에만 전류가 흘렀어? 금속 도체에만. 그럼 금속 도체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 금속이니까 굵고 길게는 되지만 얇게 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근데 얘는 어때야 돼? 아주 얇게 만들어서 필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전류를 흘려서 어떻게 돼? 빛이 나게 했단 말이야. 그걸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어? 그래, 카우츠의 조국이 제일 잘 만들어.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카우츠의 조국이 대한민국이야.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회사가 제일 잘 만들어? LG 디스플레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걸 만들어. 알겠니? 너희들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TV 같은 거 없지? 우리 집은 괜찮아, 뭐 없어도 돼. 뭐 형편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하냐? 알겠니? 근데 우리 집은 형편이 좋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돼?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졌어. 화면이. 그래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집에다가 TV를 벽에다 걸어놓고 봐. 물론 신기할 거야. 알겠니? 아무튼 그래.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요즘 막 100인치 TV 막 그래. 알겠니?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갔다 온 거야? 얘가 바로 그야.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야, 이게. 알겠니? 그게 만들어진 이후로 OLED라고 해. 됐니? 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 핸드폰이. 뭐였어? 얇아졌잖아. 알겠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핸드폰 처음에 샀을 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두꺼웠어.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가 한 20년 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초기 모델 겁나 두꺼워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안 나오네. 이런 건 뭐야? 칼라지. 우리 때 뭐였을까? 액정이라고. 그렇지. 흑백이었단 말이야. 누르면 번호만 띡띡띡띡 나오고 이렇게 전화되는 거였어. 근데 얘 만들어진 뒤로부터 어때? 매우 얇아진 거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아주 얇은 뭐가 있어야 돼?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게 아주 넓어져서 뭐가 된 거야? 이런 거 터치 스크린. 아이고, 얘는 좀 작은 건데 터치 스크린 훨씬 더 큰 거 있지? 상품이 어렵네. 우리 집에 있는 큰 TV. 알겠니? 그런 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됐죠? 그냥 알고만 있어. 뭐 너희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워. 시험 문제로 뭘 만들어는 이게 단어만 설명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건 아주 오래됐어.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전에. 알겠니? 아주 최초에. 알겠니? 이건 뭐라 그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 그냥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만 알고 있어. 이걸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알겠니? 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져서 뭐가 좋아졌냐면 아주 적은 전류를 흘려도 그 적은 전류의 효과가 어떻게 돼? 그렇지. 확 크게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 트랜지스터가 나와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라디오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적은 전류를 가지고도 뭔가 전류의 효과를 크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증폭 기능이라고 해. 알겠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스위치 작용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얘가 전류를 끊어버리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옛날 가전제품에서 트랜지스터, 물론 지금도 쓰긴 하는데 뭐 트랜지스터가 좀 많이 변화가 온 것뿐이지. 됐어요. 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기는 힘들고 다이오드만 시험에 나와. 그다음 혹시 이제 이런 용어를 낼까봐 걱정은 좀 되지. 됐니? 그래서 직접 회로에서 반도체 회로 하나의 기판으로 만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이렇게 TV나 라디오 같은 거 뜯어보면 이게 녹색 판때기 굉장히 컸다고. 알겠니? 그 여러 개의 칩이 막 꽂혀 있어가지고 막 판이 이렇게 크고 그랬었어. 뭐 안 봤, 몰라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게 그냥 하나의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저항 하나로 직접적인 CPU라는 게 있어. 알겠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 얘 용량이 어떻게 돼? 아주 고사양의 CPU가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그냥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꺼라 아주 작은 정도의 연산만 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요즘 어때야 돼? 컴퓨터 연산 능력이 매우 고도화됐지. 그 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애 누구야? 친구 중에 GPT라고 있어. 챗 하는 애야. 근데 걔는 어때야 돼?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지. 지금 챗 GPT의 기능이 또는 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지 한참 된 것 같아. 알겠니? 여러분들 챗 GPT 공부해야 돼.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챗 GPT가 뭔지 알아보고 그것도 써보고 막 하는 거야. 됐니? 그런 연산 장치를 하려면 아주 어때? CPU가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야. 고사양.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뭐야? 두뇌 양이야, 두뇌 양. 알겠니? CPU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메모리 입출력 저장 장치야. 얘는 입출력 장치 하나로 만들어진 컴퓨터 작동을 제어하는 직접 회로. 이것도 둘 다 직접 회로인데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됐니? 메모리.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얘는 저장 장치야. 얘는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얘는 저장 장치야. 알겠니? 얘는 연산 장치고, 얘는 저장 장치야. 알겠습니까? 이거 누가 제일 잘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제일 잘 만드는 편인데 이것들은 좀 어때? 경쟁자들이 좀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요즘 그 엔비디아라고 그 친구인데 황이 있어, 미스터 황. 아, 그때 선생님이 황이 그 자기 주식 사라 그랬을 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야 뭐 그럼 난 주식엔 관심 없어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잘 만들었어. 아주 잘 만들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저쪽에 대만에 황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걔들이 잘 만든대. 그럼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얘가 이번에 책이 바뀌면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이게 적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고 무슨 CPU가 무슨 역할을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자, 갑니다.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뭐야? 아,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뭐 도체 방금 배웠고요. 부도체, 반도체 방금 전에 우리가 했죠. 그래서 부도체, 물론 부도체도 우리가 활용하죠. 그래서요, 뭐 부도체 같은 거, 세라믹, 고전압 전기 제품에서 절연체를 사용한다든가, 유리, 투명도가 높아 반도체가 이용되고 디스플레이 센서들을 보호막을 한다. 무슨 말이지? 아까 요 악이 여기 요즘은 이거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편인데 옛날엔 떨어지면 바로 깨지고 그랬단 말이야. 즉 이 화면을 보이게 하는 게 아까 뭐였어? OLED였단 말이야. 근데 그 OLED가 밖으로 노출돼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마그를 막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뭐지? 그래, 유리 있단 말이야. 강화 유리 같은 거. 부도체겠지. 그게 바로 유리야. 그래서 유리가 잘 만들어지고 막 그래. 이런 걸 가르쳐주기가 좀 그렇지? 여기서 뭐 내가 더 하기.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적 활용에 뭐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도 어떻게 돼야 돼? 반도체로 만든 거야? 뭘 가지고 뭘 만든 거야? 빛을 에너지. 태양 전지는 뭘 갖고 만든 거야? 빛을 받아서 뭘 만든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거다.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센서. 그렇지, 뭐 온도를 측정하는 거 온도 센서, 압력 측정하는 거 압력 센서, 가스 유출됐는지 알아보는 거 가스 센서, 적외선 센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일단 1차 시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 범위 몇 개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죠. 자, 갑니다. 연결해보세요.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다이오드 어디다 연결하면 되겠어요? 다이오드 어디? 니은에 뭐 있는데? 아, 오케이 있네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지스터는 어디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어디 있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어디다? 여기는 아까 니은에다 연결했으면 트랜지스터는 증폭 스위치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네요. 발광 다이오드 빛을 여기 있네요. 방출한다. 여기 있네요. 뭐야? 마이크로 컨트롤러 컴퓨터의 작동 제어 장치란데요. 직접 해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없네요. 아이고 뭐 이런 문제를 내냐. 5번 넘어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9페이지 이거 뭐야? 별거 없네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 활용 뭐 이런 그렇지. 디스플레이, OLED, 터치 스크린에다가 강화 유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문제 몇 개 볼까요? 어머나, 어떤 문제요? 1번 문제 같은 거 너무 쉽지 않냐? 자, 갑니다. 얘 누구야? 원자입니다. 얘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옳은 거 뭐 있을까? A는 전기력에서 원자에 속박되어 있나?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속박되어 있나? 자유전자야.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속박되어 있습니까? 네, 속박되어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습니까? 물어봤네요. 같아요?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뭐야? B가 A를 어떻게 대행겨?
그렇지.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A는 B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잡아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이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힘의 방향이 같아? 달라. 서로 당기는 건 힘의 방향이 뭐라 그래야 돼? 이제 됐어? 반대야. 내가 이 친구 손을 잡고 잡아당겨버리면 나는 이 친구를 당기는 거, 이 친구도 나를 당기겠지. 그럼 각각 앞쪽으로 끌려가야 되겠지. 그럼 받는 힘의 방향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이해가 안 가?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야. 힘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 거고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아니, 이해가? 자, 봐. 여기 플러스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가 플러스 입자를 당겨.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입자는 마이너스 입자를 이렇게 당긴다고. 됐니? 그럼 얘네들이 받는 힘은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받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냐고. 자,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야. 원자들이 결합하는 경우 두 물질 내 자유롭게 이동하는, 됐니? 얘네들이 결합을 했대. 얘네들이 결합을 했어. 그래서 물질 내 자유롭게 이동하는 A가 존재할 수 있어? 얘네들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가능해? 이온 결합 가능하겠지? 이온 결합하면 누가 돌아다니는 거야? A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지. A가 누구니까? 전자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하는 경우는 누구의 이동인 거야? 무조건. 전자가 이동해서 결합하는 거야. 전자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원자과 전자 수를 8개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누구만 움직일 수 있다? 전자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A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무조건 말이 깨끗하지가 않네. 자, 갑니다. 이번에는 뭐 할까요? 옳지 않은 거 어딨어? 도체. 맞아요? 도체는 반도체보다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럼 어딨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도체보다 전류가 더 잘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 잘 봐. 전기 전도성이란 말을 안 했네. 전기 전도성 뭐야?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반도체가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되니 도체보다도 전기가 잘 통할까? 어떤 조건을 갖춰도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건 뭐야? 도체지. 반도체는 내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 전류를 흐르게 해주지만 도체는 내가 불순물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뭘.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누가 전류는 제일 잘 흘러야 돼? 도체가 제일 잘 흘러야 되겠지. 됐어요? 이런 건 왜 내는 거야? 3번 문제는. 이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다. 말이 안 된다. 4번 문장은 말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휴 이런 거 왜 되냐? 불이 켜지는 거래. 불이 켜진댄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전류가 흐르려면 누가 있어야 되니? 도체로만 돼 있어야 되겠지. 뭐 종이, 플라스틱, 규소는 돌멩이다. 알겠니? 돌멩이. 이거 뭐 고무도 있네. 유리 안 흘러야 돼.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밖에 없어야 돼? 1번. 뭐 이런 문제를 내니? 아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4번 갑니다. 4번. 짜잔. 됐죠? 봐. 동일한 크기의 원기둥 모양의 막대 PQ를 준비했습니다. P를 전류계를 흐르게 합니다. 스위치를 닫아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P를 Q로 바꿨습니다. 됐어요? 봐봐. 다에는 누굴 연결했어? P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렸더니 전류가 I0만큼 전류가 흘렀대. 근데 P 대신 Q로 전류를 흐르게 했어. Q로 전류를 흐르게 했대. 그때 전류가 2I만큼 흘렀대. 이런 문제를 내냐? 중학생 같다. 그지? 전류가 잘 흘렀어. 누가? P보다 누가? Q가. 됐습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저항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전류가 잘 흘렀잖아. 전류가 잘 흘렀으니까 저항이 적어야 되죠. 얘는 저항이 커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의 저항이 됐니? Q의 저항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니? 자, 봐. P는 부도체야? P가 부도체였으면 전류 자체가 뭐 하겠어? 안 흘렀을 거 아니야. 일단 전류는 흘렀으니까 얘는 부도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누가 더 좋은 거야? 누가 전기가 잘 흐르는 거야? 그렇지. Q가 잘 흐르는 거지. 자유전자는 P하고 Q하고 누구한테 더 많아야 되겠어? Q에 더 많아야 되겠죠. 뭐 이런 문제를. 5번 문제 답 따라봅시다. 5번 답 따라봅시다. 5번 답 따라봅시다. 5번 답 따라봅시다. 5번 짠짠. 자, 따라보세요. 5번 답. 5번 답. 순수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것이야. 순수 반도체도 한다. 기억은 맞냐? 어때, 태연아? 기억이 맞는 거 아니야? 순수 반도체? 진짜 맞는 거 같아? 정말이야? 오케이. 기억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지? 됐어? 그러면 규수하고 점아니면 순수 반도체냐? 순수 반도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몇 쪽으로만 돼 있어야 돼? 10 순수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라면 몇 쪽으로만 돼 있어야 돼? 14쪽. 아, 왜 그래? 에이, 그러지 마. 순수 반도체는 초회가 전자가 몇 개 있으면 돼? 4개가 모두 공유결합해서 마치 부도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14족으로만 돼 있어야 되겠잖아. 됐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규수하고 점아님은 다 14족 원소야. 선생님 점아님 안 배웠지만, 그죠? 우리는 20번까지는 외웠어. 근데 점아님은 안 외웠지만 여기서 14족 원소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됐니? 여기 있네. 같은 말이잖아.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말이네. 그러면 결국에.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말이겠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6번처럼 순수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낮은 까닭은 뭐야? 순수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낮은 까닭은 뭐야? 그렇지? 모두 다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어? 공유 결합을 다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됐어? 순수 반도체는 최대의 전자가 4개고 그 4개가 모두 공유 결합하면 모두 다 안정적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 아, 이 책이 없구나. 없구나. 없어. 없거든. 없지. 7번 가옵니다. 걸려? 다 됐어. 우리 시험 범위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맞춰서 이제 조금만 학교별로 수업하는 것만 남아있어. 대성은 이제 뭐죠? 중력? 자, 보자. 반도체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세요. 됐어요? 반도체 종류. 순수, PN. 불순물을 첨가했습니까? 아니오랜다. A 누구야? 그렇죠. 너 순수, 순수. 됐습니까? 어이구!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첨가하였습니까? 예! 어이구! 됐니? 뭐가 되는가? 15족 원소를 첨가한 거지. 15족 원소는 누가 돼야 돼? 그래. 누구? 인. P, 그래. 맞아. P가 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인을 많이 첨가하는 거지. 인을 첨가한 걸 누구라 그래야 돼? 인을 첨가한 거라? 외워야 돼. 이거 N형 반도체라 그래. 됐니? P형 반도체는 뭘 첨가한 거야? 13족 원소를. 그러니까 5족, 원자과 전자 5개 첨가가 얘면 아니오고로 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N형 갔으니까 이쪽으로 뭐 가야 돼? P형 가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A는 순수 반도체입니다. 맞습니다. 얘는 뭐냐? 자, 2번 읽어봐. BA, 전기전도성 누가 높아야 돼? 그래, B나 C가
A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야 되겠죠. 아까 A는 뭐에 가깝다 그랬어? 그렇지.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B는 A보다 전기전도성이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B는 높아야 되죠. 첨가하는 불순물의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 아, 원자가 전자수. 얘가 얼마가 돼야 돼? B는 3개. C는 몇 개? 5개. 하나 더 많다고? 하나 더 많으면 안 되잖아. 몇 개 차이야? 3개가 5개가. 2개 차이잖아. 이런 걸 질문한, 이런 걸 질문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8번 문제. 가 그림은 누구야? 다이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누구야? 그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다이오드 그림이고요. 나는 트랜지스터 질문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가는 뭐 이상한데? 가는 뭐가 돼야 돼? 이상한데? 그지? 얘는 뭐라고? 다이오드. 뭘로 바꿔야 돼? 교를 증류로 바꿔야 되는 좀 이상한데? 그지? 나는 무슨 작용을 하느냐? 증폭 작용을 해요. 또는 무슨 작용도 가능하다 그랬어? 스위치 작용도 가능합니다. 그죠? 둘 다 전류를 제어할 수 있죠. 얘는 방향을 제어할 수고 얘는 크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증폭은 크기다. 증폭은 크기를 올려버리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한 거야. 우리 간열 때 100점 맞아오겠는데? 뭐라고? 사람 패도 되냐? 우리 간열이는 패도 될 것 같지?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팰 때는. 쟤는 패도 될 것 같지? 맷집이 좋아 보이잖아. 입안은 좋아. 애들 패도 될 것 같아. 애들 뭐 등치가 애들 이만하니까 얼마든지 저쪽 반은 가면 애들이 째깐째깐해. 뭐 때리면 막 애가 어디 부러질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뭐, 그래. 애들이 뭐, 왜? 그냥 가. 자, 갑니다. 뭐 할 거예요? 얘 할 거야? 야, 어이구야. 요즘 들어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얘 누구냐? 스마트 기기에서 나타나는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는 얘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기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거야. 케이스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도체야? 글쎄, 알루미늄 도체겠지 뭐. 알루미늄 도체지, 그치? 알루미늄 금속이지. 모든 금속은 뭐라 그럴 수 있다? 도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문제를. 됐어요? 방수 소재 니켈은 전기 전도성이 낮아? 자, 봐. 방수 소재인 니켈이긴 한데 니켈도 뭐야? 금속이고. 니켈로 뭐 만들지? 그래, 배터리 만들어. 알겠니? 얘는 전기 전도성이 낮다 그럴 수는 없어. 여기는 방수 소재를 쓰던 어쨌든 간에 전기 전도성이 낮다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야. 낮다 그러는 됐니?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OLED는 반도체야? 그럼요. 얘도 반도체죠. 됐어요? 반도체야 얘도. 알겠니? 그러니까 반도체의 종류가 어때? 무진히 많은 거야. 알겠니? 저 반도체야. 아까 반도체 일종으로 배웠잖아. 트랜지스터 배웠고. 또 뭐 배웠어? 뭐 배웠어? 그렇지. LED도 배웠고. OLED도 배웠고. 다이오드도 배웠고. 됐습니까? 이렇게 아마나 이런 단원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요런 거 할 만하죠. 그때 봐봐. 나머지는 좀 그렇긴 한데 요런 문제 봐봐. 여러분들 뭐 수능 문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1등급 도전에서 수능 문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보자. 동일한 전지와 동일한 전구 PQ X하고 Y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다이오드 A를 다이오드 여기 있다. 결합한 겁니다. 표는 스위치를 연결에 따라서 PQ가 켜지는지에 따라 X와 Y는 도체하고 부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난 겁니다. 뭐 문제가 이러냐? 그럼 봐라.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건 A야.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에 연결하느냐 B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른 거야? 플러스과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게 다른 거지. 근데 봐라. 내가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에 연결할 때 내가 이렇게 연결했어. 근데 뭐가 돼야 돼? P에 뭐가 들어왔어?
이게 전구 P에 불이 들어왔지. A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결했을 때 됐니? 여기에 불이 들어오려고 그래야 돼. 그럼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 지금 누가 불 들어왔대? A에 연결됐을 때 P에 불 들어왔다.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X하고 Y는 도체 아니면 부도체지.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 X를 지나가야 불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됐니? X를 대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 Q에는 불이 안 들어왔대잖아. 됐니? 그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니까 X는 도체야, 부도체야? 전류가 흘러가는 건 도체라 그래야 돼? 부도체라 그래야 돼? 도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X하고 Y 중에 누가 도체고 누가 부도체야? X 도체, Y 부도체가 돼야 되겠죠. 너 도체야. 그럼 너는 부도체지. 그러면 얘가 부도체가 되는 순간 Q는 어떻게 해도 불 들어올 수가 없어. 됐죠? 그럼 이제 잘 봐라. 얘가 다이오드라 그랬지. 그럼 얘가 다이오드면 잘 봐. 얘가 지금 플러스지. 플러스일 때 불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플러스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랑 만나는. 그럼 다이오드 반 잘라서 P형이 누구랑 만나고 N형이 누구랑 만나야 돼? 그렇지. N형 마이너스, P형 플러스지. 그러니까 반 잘라서 네가 마이너스랑 연결되니까 네가 뭐야? N형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B형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야. 그러면 B에다 연결하면 도선 B. 도선 B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딱 연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요 다이오드야. 여기가 N형이지. 근데 N형이 짝대기 긴 플러스랑 만나니까 여기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B에다 연결하면 아예 전류 자체가 흘러가지도 않아. 그러면 P형의 전구가 들어올 수가 없지. Q에는 계속 안 들어와. Q는 누랑 연결돼 있거든. 부도체랑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겠죠. 됐어요. 그래서 A는 정류작용을 한다. 네, 맞네요. 기억은 X입니다. 디귿 Y는 도체입니까? Y는 부도체입니다. 라고 써야 되겠지. Y는 부도체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로 바로 가시죠. 2번으로 가십니다. 2번으로 가십니다. 2번으로 가십니다. 짜잔. 그러면 가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 A를 첨가했을 때 자유전자가 생겼고요. 나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B를 첨가했더니 전자의 빈자리가 생겼대요. 전자의 빈자리에 뭐라 불러? 양공. 얘는 뭐가 생겨서? 자유전자.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A는 뭘 집어넣은 거야? 간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어유 자유전자 하나가 남아요. 얘는 양공이 하나 남아요. 외웠습니까? 그래서 자유전자 하나 남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 그래? N형 반도체라 그래? 못 외웠는데. 그래. 외워야 돼. 됐니? 얘가 15조 원소가 들어간 애야. 알겠니? 얘를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N형 반도체. 얘는 양공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13조 원소가 들어간 거지. 불순물로.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야 돼?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무슨 것과 연결됐을 때 전류가 흘러야 돼? N형. 그렇지. N형이 마이너스랑 P형이 무슨 거랑 연결돼 있어야 돼? 플러스랑 연결돼 있을 때만 전류가 흐름이 가능한 거야. 자, 보기 지문에 뭐 물어봤어요? 봐, 암기로 물어봤잖아. 가는 뭐다 이렇게 물어봐 버리잖아. 가는 무슨 반도체다? N형 반도체다. B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 해야 된다? B가 P형 반도체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다. 가와 나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소자. 얘네 두 개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소자를 우리 뭐라 그래? 다이오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복합적으로 연결한 소자는 전자회로에서 전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 됐니? 뭘 말하는 거야? 증폭 소재니까. 증폭. 증폭기를 뭐라 그래? 그래. 그래.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지. 트랜지스터도 뭘로 만든 거야?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 얘네들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야. 트랜지스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